여러분, 지금 전 세계 언론이 서울 청계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에 많은 외국 언론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경주로 가기 전에 서울 청계천을 꼭 보고 가겠다는 영국의 환경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CNN, BBC 동시에 1위에 올린 영상 한 편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동양 나라에서 무슨 기술로? 영국, 미국도 못한 일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해냈다고. 대체 이 기술, 아이디어는 누가 한 거죠? 도심 한복판 하천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장면, 외국인들은 이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지역을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들께 오늘 더 좋은 행운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환경운동가 제임스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인터넷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하천 오염 문제를 다룬 자료를 찾던 중이었습니다. 템스강의 수질 개선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었고 저는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투명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저런 하천이 있을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저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파리의 센강도, 런던의 템스강도 결코 저렇게 맑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인이 남긴 글이 보였습니다. 자신도 직접 가서 봤는데 정말 저렇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프랑스 환경학자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에는 서울 청계천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하천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한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물속으로 카메라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닥의 돌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하천에 물고기가 산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을 20년 넘게 해온 저였습니다. 유럽 각국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도심 중심부에서 이 정도 수질을 유지하는 곳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영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청계천에 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곳이 과거에는 복개된 도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천 위를 콘크리트로 덮어 차들이 다니던 곳이었습니다. 악취가 심했고 도시의 골칫거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을 다시 하천으로 되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도심의 교통을 포기하고 자연을 복원한다는 것,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환경을 선택한 나라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청계천 영상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회의 자료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는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이런 사례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하는 표를 끊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여 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다는 개발이 우선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빠른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자연은 희생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천은 달랐습니다. 개발의 정점에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 사례였습니다. 성장만을 추구하다가 멈춰서서 되돌아본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출력하면서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혹시 영상이 과장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댓글 속 수천 명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웃으며 걷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의 모든 도시가 배워야 할 사례라고 여겼습니다. 환경과 개발이 양립할 수 없다는 통념을 깨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기였습니다.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대도시 공항 특유의 매연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항 건물을 빠져나오자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런던의 지하철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차량 안이 깨끗했습니다. 낙서 하나 없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고층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다녔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조금 걸어 내려가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아래쪽으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으로 본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영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수면이 눈부셨습니다. 물가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깨끗했습니다. 손으로 떠서 들여다보니 투명했습니다. 바닥의 돌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양옆으로 솟아 있었습니다.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이 맑은 하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개발과 자연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까지 담고 싶었습니다. 수중 촬영 장비를 가져온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물속에 카메라를 넣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본 수중 풍경에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무리 지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바위 사이사이로 수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하천이라고는 믿기 힘든 생태계였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천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구간마다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작은 폭포와 징검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 위에 올라가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천이 도시를 가로지르며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초록빛 띠가 회색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제 카메라를 보더니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휴대전화 번역 앱을 켰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번역된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곳이 과거에는 냄새나는 시궁창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 있었고 그 위로 차들이 달렸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사가고 싶어 했던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곳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부가 결단을 내렸고 복개된 도로를 걷어냈다고 했습니다. 교통체증을 감수하고 자연을 되살리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심의 주요 도로를 없애고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환경을 우선시한다는 것.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천을 따라 은은한 빛이 이어졌습니다. 낮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밤에도 안전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천변 벤치에 앉아 밤새 그곳을 관찰했습니다. 새벽까지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천 입구 쪽에 작은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역사를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벽면에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커먼 물이 고여있는 하천이었습니다. 쓰레기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이것이 청계천의 과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맑은 하천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천 위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위를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천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시 설명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앱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하천이 복개된 것은 경제 발전 시기였다고 했습니다. 빠른 성장을 위해 도로가 필요했고 하천은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름이면 악취가 심해서 창문을 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천 근처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복개도로가 생긴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원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교통이 마비될 거라고 걱정했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걷어냈습니다. 오랜 세월 묻혀있던 하천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을 끌어들이고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계천이 탄생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복원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 이어졌습니다. 중장비가 콘크리트를 부수는 모습, 바닥을 파내는 모습, 물길을 만드는 모습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다시 하천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결단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물가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수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환경학자로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산다는 것은 수질이 좋다는 증거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수중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통해 본 수중 세계는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수초도 무성했습니다. 돌 표면에는 미생물 군집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건강한 생태계였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 하천에서도 보지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물가 바위에 앉아 쉬는 새도 있었습니다. 도심에서 흔히 보기 힘든 종류였습니다. 청계천이 새들의 쉼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청계천을 관찰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가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대마다 다른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백로가 보였습니다. 오후에는 오리들이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계절의 변화였습니다. 봄이 되자 버드나무에 새잎이 돋았습니다. 여름에는 풀들이 무성했습니다. 자연의 순환이 도심 한복판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천변에서 환경 관련 일을 한다는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청계천 관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질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생태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만들어 놓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국인의 자부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청계천이 서울 시민들의 쉼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찾아와 감탄하는 것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수백 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영상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복개 도로였던 과거 사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맑은 하천 모습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수중 촬영 장면도 넣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투명한 물, 건강한 생태계를 담았습니다. 편집을 마치고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팔로워가 꽤 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환경 관련 종사자들이 주로 보는 계정이었습니다. 제목을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천 복원의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환경 보호가 양립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환경학자가 믿기 힘들다고 썼습니다. 프랑스의 도시계획가가 자세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환경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에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자원 전문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환경 관련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주요 언론사에 제보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국제뉴스 채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방송국이었습니다. 청계천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청계천을 직접 본 소감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환경운동을 20년 넘게 했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 정도 수질과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도시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환경에 대한 의지와 실행력이 놀랍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청계천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잇따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주요 방송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청계천을 취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촬영한 영상을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허락했습니다. 저작권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한 달 만에 청계천은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환경 관련 학회에서 사례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며 계속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더 많은 사진을 찍었습니다.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복원 과정에 참여했던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청계천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는 유럽인들이 보였습니다. 미국인으로 보이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한 독일인 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제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직접 와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하나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역할을 한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청계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정리한 자료들이 가방 가득했습니다. 사진, 영상, 인터뷰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한 환경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도시환경 복원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저를 연사로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환경 전문가, 도시계획가, 공무원,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청계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사진을 띄웠습니다. 복개도로 시절의 청계천이었습니다. 시커먼 콘크리트 구조물 위로 차들이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객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의 청계천이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복원 과정이 어떠했는지,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환경을 선택한 용기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수중 촬영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투명한 물, 건강한 생태계가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올라갔습니다. 한 도시계획가가 물었습니다. 런던에서도 가능한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엔지니어는 파리 생강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문의했습니다. 네덜란드 공무원은 암스테르담 운하 관리에 참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강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파리, 베를린, 암스테르담을 다녔습니다. 어디서든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대표단을 구성했습니다. 직접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을 보고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실제로 유럽 도시들의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런던 시의회에서 팀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도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청계천을 둘러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환경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례를 상세히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기술적인 부분, 생태학적 성과, 사회적 영향을 모두 담았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여러 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환경부, 지방정부, 연구기관에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유럽 도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한 지역에서 작은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청계천을 모델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베를린에서도 비슷한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 벽에 청계천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모습,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일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동료들도 변했습니다. 한국의 환경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청계천뿐 아니라 다른 사례들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이 환경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유럽 곳곳에서 청계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가보지 못한 가족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으로는 그 감동을 온전히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아이도 아빠가 그토록 감탄한 곳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온 가족이 서울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날 아이들은 피곤해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청계천으로 가자고 하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청계천역에 내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천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물가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심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산책로가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며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도로였냐고 했습니다. 차들이 다녔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시관에서 봤던 옛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물고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런던 템스강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한국은 물이 이렇게 깨끗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이 켜지며 하천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은은한 빛이 물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왜 이곳에 감동했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오래도록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산책하는 커플, 손주를 데리고 나온 노인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매일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은 물고기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사진을 수없이 찍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런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템스강도 청계천처럼 깨끗해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아이도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도로를 없애고 자연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해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환경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이 저 멀리 보였습니다. 그 도심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곳이었습니다. 환경운동가로서 저는 늘 회의적이었습니다. 개발과 환경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은 모두 자연을 희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청계천은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 각국의 환경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청계천 이야기를 꺼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한국이 해냈다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작년에는 유엔 환경 포럼에 초청받았습니다. 각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청계천 복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지금도 청계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진을 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곳을 떠올립니다. 한국이 보여준 용기와 결단을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딸아이는 환경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청계천 이야기를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장래 희망이 바뀌었습니다. 환경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런던의 강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청계천처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가족은 다시 서울을 찾을 계획입니다. 청계천은 이제 우리 가족의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그곳을 방문하며 변화를 지켜보고 싶습니다. 제 동료들도 한국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경제 강국이라는 인식을 넘어 환경 선진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의지도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런던 시의회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템스강 일부 구간을 생태 복원하는 계획이 통과되었습니다. 청계천 사례를 참고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희망적입니다. 청계천을 처음 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흐르는 맑은 물,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평화롭게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결단, 그것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개발과 환경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청계천은 이제 제게 단순한 하천이 아닙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저는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 전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위대함을 청계천이 증명한 가능성을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그리다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